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미국의 대북한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최대 은행이 미국 검찰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자금 세탁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 전 제1차장을 역임하신 전옥현 차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대한민국도 아니고 일본까지 말이죠. 북한에 돈 보내는 기업들, 은행들 다 싹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특히 이렇게 이제 조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든지 간에 정말 어렵게 마련된 이렇게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협상을 통한 북한의 폐기, 이런 기회를 미국의 입장에서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북한 체제의 속성으로 볼 때 그냥 설득하고 대화만 갖고는 안 되고 강력한 레버리지, 즉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이런 카드가 없이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 국적을 불문하고 이러한 미국이 설정한 제재의 룰을 위반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쓰비시 은행 하면 자산 규모로는 뭐 세계 5위 정도의 엄청난 큰 은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미쓰비시 은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국 뉴욕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뉴욕의 금융감독기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일부 은행들도 말이죠. 세컨더리 보이콧 걸릴 수 있어 조심해 하면서 말이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다 일일이 알려줬는데, 이번엔 또 일본이란 말이죠. 일본은 또 조총용계가 있으니까 얼마 전에 뭐 잠수함도 일본을 통해서 들어가서 북한이 지금 SLBM 잠수함에서 미사일 쏘는 거 이렇게 조립해갖고 기술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또 일본의 은행들이 또 이렇게 가담할 수 있는, 본의 아니게 가담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조만한 옛날엔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갖고 비데이 2005년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해서 조만한 은행이니까 걸렸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설령 한국은 뭐 동맹국인데 한국 은행들 뭐 손 보겠어, 이런 낭만적인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최대의 은행, 이 은행은 과거에도 미얀마라든가 이렇게 제3국 그 미국이 설정한 이란이라든가 이런 제재를 위반해 갖고 엄청난 벌금을 물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그 북한과 관련된 자금의 세탁, 그런 그런 의혹을 받아 갖고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로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재의 룰을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누가 됐든지 예외를 두지 않겠다. 이런 엄격한 미국의 강한 그런 입장이 나온 것 같고, 특히 또 미국이 중국과 관련해서, 기업과 관련해서 또 경고를 하나, 이 제재 주의보를 하나 또 내렸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북한이 지금 강제 노동 이런 게 문제되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노동자들의 해외 진출 이런 것도 다 막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강제 노동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판매한다거나 유통시키는 그런 기업도 미국이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입장을 미국 국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에서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했어요. 이런 걸 본다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미쓰비시 은행에 대한 그 위반,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거, 이런 거 같이 미국도 상당히 이런 제재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런 그 강제 노동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 그리고 북한과 연계된 그런 공급 체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또 제재 주의보를 내렸어요. 당신들도 조심해라. 걸리면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서 엄청난 그런 그 벌을 받는다. 이런 걸 또 했어요. 이런 거 하면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국무부나 재무부, 국토안보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이런 거를 경고를 하고 제재 주의보를 발의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국무부는 이번 그 제재 주의보를 내리면서 국무 홈페이지에 한국말로도 별도로 올려놨답니다. 한국말로.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 얘기는 뭐냐? 이 북한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3국을 경유하든 제3국인을 또 경유하든 북한과 관련된 그런 거래 활동, 기업, 이런 영업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기관을 중국이 또 있겠지만은 그 한국도 우려의 대상 기업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한국 기업들도 그런 제재, 미국이 설정한 지금 강제 노동이든가 북한에 대해서 그런 공급 체인을 갖고 있는 이런 우리 한국 내 기업들도 조심해라. 영어를 몰라서 혹시 영어를 오해해서 룰을 위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도 홈페이지에 국무부가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국 기업들도 이건 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컨퍼런스 콜을 받은 은행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기업들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뭐 중소기업 어디죠? 개성공단. 요런 데도 좀 혹시나 시설 그렇죠. 점검하고 나중에 예, 재기록해 맞아요. 되면서 기업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한국말로까지 미 국무부 거기에 제재 주의보를 올려놨다는 얘기는 한국 기업들이 북한과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 또 아니면은 미국이 아직 모르는 은밀한 무슨 활동이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워치하고 있다. 즉 워치 리스트에 한국 기업이 굉장히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심을 하면 할수록 조심을 하라고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저는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참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죠. 오늘부터는 대통령이라고 해주려고 그래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제가 문재인 했었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도 뭐 국민들 다 아니까. 왜냐면 저희가 중도층이 요즘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분들이 용어는 우리가 좀 순화시키자 이런 요구를 많이 받아서 제가 이제 말을 조금 이제 순화시키는데 자, 어쨌건 정부가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대책을 내놨는데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야, 이거 뭐 물 들어오니까 노져라. 자동차 경기 좋아졌다. 정신 나간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뭐 이게 전문가들 의견 뭐 등등 막 해가지고 네.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발언을 중요한 회의에서 하게 됐는지 이거 참모들의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과거 통계청장도 통계 잘못해가지고 날아간 거 아니냐 등등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도 과거에 청와대에서 근무도 해봤지만은 이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보고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 마지막 정책 결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순간 보고를 받으시고 불쾌한다 하더라도 나라 발전, 나라 안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보고는 가감없이 전달을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한 것도 이 경제는 큰 흐름을 보면서 큰 흐름 안에서의 특정 시간을 봐야 되는데 네. 큰 흐름은 보지 않고 특정한 시기에만 집중해갖고 그것만 딸랑 그러니까 숲은 안 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무 몇 개 살아있는 것만 보고 그 나무가 전체 숲에 있는 나무가 똑같은 줄 알고 이렇게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모를 수밖에 없죠. 그잖아요. 이 숲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3개 남아있는 건 다행입니다. 이걸 잘 키워야 되는데 전체 숲이 잘 나가는 걸로. 조선업은 지금 옛날 호황기에 비하면 뭐 수주량이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 막 수주량 늘리려고 지금 대대적인 정책금융을 준다고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인위적인 부양도 굉장히 중요한데 통계의 실상은 왜곡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조선업도 이미 지금 중국한테도 기술을 뺏겨가지고 그러잖아요. 이미 중국이 조선업을 우리한테 경쟁력을 다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업의 회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설령 대형 조선사는 그나마 여러 가지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조금 컴백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중소 조선사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조선업이 일부 잘 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을 육성시키는 어려우니까 제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물이 많이 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제가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숲을 못 보고 나무 하나만 보고 말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 인식의 전부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경제 더 위험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 예, 통치권자가 지금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게다가 지금 뭐 정부 여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 요즘 할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해찬 할아버지는 뭐 경기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 말라 이런 식의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우리가 얘기지만은 큰 틀에서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무디스 같은 데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2.3%. 네. 그리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잘 보는다. 2.5에서 2.6밖에 안 봐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안 좋으니까 걱정 말라. 우리는 이미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OIS 때 외환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한테 외환 위기 온다고 워닝 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위기가 직접 터지기 직전에서야 알아가지고 난리를 치니 외환위기가 이미 와버린 거죠. 뚝이 무너진 것도 모르고 앉아갖고 서로 자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 국내 언론의 보도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그 다음에 소비, 내구재 소비 현황, 그 다음에 투자 현황, 여러 가지 실업자 수 이런 걸 보면
외환위기 때 아니면은 2008년도 10년 전인 금융위기 때하고 비슷한 정도로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단단히 체질 개선을 하고 미래 성장의 먹거리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그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전반적인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한 가지 예. 지금 데이터를 지금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고 이거 프린트해 왔는데 네. 이 세계적인 경제 그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 추세를 봐야 또 우리 경제는 어차피 수출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는 세계 경제가 상당히 지금 빠지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경제 당국에서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정말 심각하게 보고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들을 내놔서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세계 경제로부터 오는 충격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이거는 지금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간이 발표한 건데요. 내년도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를 네. 좌우하는 경제 시장 아닙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하반기 미국 경제는 불과 1%에 상당할 거다. 그러니까 현금 달러 좀 잘 좀 챙기고 갖고 있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JP 모간 정도가 1.59%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에는 지금 대대적인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관세를 막 500억 불, 2천억 불 막 때려가지고 네. 지금 중국 경제도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 연 1%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감소하고 중국 경제가 1% 이상의 감소하면 우리도 직격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최고 큰 수출 시장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경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린다 보면은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또 나빠지냐면 이거는 뭐 중국 아주 저명한 경제학자가 전망한 것입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 경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L자형 장기 침체에 들어갔는데 이번 올 4분기부터 내년에 들어가면 이런 L자형 경기 둔화하는 그런 사이클로 들어갈 우려가 다분하다. 여기서도 바로 그거예요. 미중 무역 경쟁이 심상치 않다. 이러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상당히 우려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세계 경제 시장 경제 전망치도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소득주도 성장이니 포용격리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여유롭고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시장 선진 경제들도 나빠지고 우리 내수 시장도 침체되고 양쪽에서 다 지금 경제가 나빠져요. 네. 이런 거를 조금 엄숙하게 알아가지고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뭐 미국은 미국대로 압박하고 있고 말이죠. 우리는 주고 싶어서 안달났는데 출래도 뭐 경기가 좋아야죠. 경기도 나빠지고 지금 뭐 삼성전자, 뭐 현대 아주 막 미치고 펄쩍 뛰는데 좀 물 들어온다고요. 홍수 들어와서 지금 다 잠기게 생겼는데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을 했는데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한반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이 문제인데 현재의 국면에서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더딘 속도로 아니면 기대가 잘못된 즉 김정은이의 말이 질서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 정도까지 많은 의혹을 받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즉 남북 간의 평화적인 대화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지금 현재 봉착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 환경도 우리 국내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는 해외 경제가 좋아야 먹고 사는 경제인데 해외 경제 환경도 선진국 경제가 내년도에 3.5% 정도 내외에서 약화된다. 1% 정도보다 더 1% 정도 이상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와 안보의 두 축이 지금 흔들리는 그런 추세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의 주체는 우리 기업, 개인들도 중요한 주체입니다. 그 평화는 협상은 정부가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과 국민들의 지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런 걸 감안해 갖고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안 좋고 사회도 불안하고 맨날 이 얘기만 하다 보니까 말이죠. 신의 한 수가 자꾸 불안한 얘기만 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입니다. 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기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나빠지고 있고요. 안보는 정말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불안합니다. 또 외교관계는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여론을 모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론을 선도하는 방송
예, 문재인 지지율 떨어지는데 신의 한 수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실을 알리면 떨어질 수뿐이 없는 겁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에 여러분들 구독 버튼 팍! 안 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방송 신의 한 수 100만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